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주말 내내 전국이 회색빛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서울에서는요, 농도가 평소보다 6배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도 공기가 무척 안 좋습니다. 외출하실 때는요, 마스크를 좀 더 꼼꼼하게 쓰셔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좀 옅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면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산시장 불안이 역대급이다. 공포의 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전미경제학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경고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올해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자리인데요.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합니다. 3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전 세계 지금 인플레이션 등등등 심상치 않다는 거죠. 통제 불능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주식시장, 미국의 경우 S&P 500 지수 기준인데요. 10% 정도 폭락할 수도 있다. 자산시장이 걱정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기사로 좀 있습니다. 자, 방역 패스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추가 집행정지가 나올까? 아니면 오히려 강화가 될까? 오늘부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 패스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요, 미접종 또는 2차 접종 유효 기간 있죠? 이게 끝나신 분들은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법원의 문제 제기가 돼서 지금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초 정도에도 뭔가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방역 패스 뭔가 방향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위아래로 좀 갈려져 있죠? 패션, 지구촌에 재앙이 됐다. 패션이요. 온실가스의 10%를 이 분야가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숫자가 많아요. 섬유 1kg을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이 2,000리터. 엄청나군요. 그리고 연간 새 옷 소비량은 6,200만 톤인데요. 20년과 비교하면 2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미국 소비자가 새 옷을 사는 주기는 5.5일,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씩 산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고 있군요, 옷을요. 그런데 이게 다 쓰레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래로 갑니다. 항공, 해운업을 합친 배출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패스트 패션의 부작용이다. 그리고 새 옷도 벌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옷을 하나 사서 오래 입는 게 아니라 금방 입고 금방 버린다는 거죠. 이게 다 쓰레기 그리고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2030 젠더 갈등 속에 뛰어든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지금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로 꼭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 얘기를 제가 주말 동안 꺼내놨죠.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요,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젠더 갈등, 이게 좀 조심조심했던 건데 대선 한복판에 등장하는 걸까요?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단장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1월 10일 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달파멸콩.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한자 성어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요, 장을 보러 가시면 사시는 품목들의 약자입니다. 달걀, 파, 멸치, 콩. 근데 이 평범한 이 식재료 이름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뭔가 의미 부여가 되고 있어요.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깨알 공약입니다. 요즘에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아주 이른바 소확행 공약 뭐 이런 걸 많이 내놓는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런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좋긴 좋은데 뭔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월급 줘본 사람. 요즘에 지지율 굉장히 약진하고 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충청을 주말 동안에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회사 만들어봤고요. 직원들에게 월급도 줘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럼 다른 후보들은요. 월급 한번 줘봤어?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방역 패스입니다.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확대 적용되죠.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 ML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은요. 특별히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불붙인 여가부 폐지론.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SNS에 아주 단순하게 여성가족부 폐지 딱 글을 하나 올립니다. 7자짜리였어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당은 당 차원에서 입장을 안 내고 있다. 무슨 판단일까요? 내봐야 좋을 게 없다. 이런 뜻일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 공약과 더불어서 뭐 병사 봉급을 월 200만 원 이것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공통점이 있죠.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월 200만 원. 이거는요. 20 남성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이슈들입니다. 이 얘기를 정면으로 꺼낸 거예요. 그러자 야당 안팎에는요. 20대 남성을 대하는 스탠스 이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당은 윤석열 갈등 부추긴다. 이러면서도 이거 말려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죠. 그리고 페미니즘을 다룬 채널에 이재명 출연하자 당내에서는 왜 젠더 갈등에 올라타나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 지적의 목소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뭔가 더 복잡하죠. 그러다 이재명 또 다른 채널엔 출연 안 하기로 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된 여야 후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만 다시 이렇게 바뀌신 건지?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젠더 관련 공약들 페이스북에 되게 짧게 올리시고 있는데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냥 여성이라 하지 말고 성평등 가족부 이런 걸 하자고 전에 이미 발표를 전에 한번 했었죠. 한쪽 편들어가 숫자 많은 쪽 편들고 표 많이 드는 쪽 편들어서 갈등을 격화시키면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지난 7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SNS상에 이렇게 딱 단순하게 올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딱 7글자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단장께 질문 좀 드려야겠어요. 앞서서 영상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10월입니다. 지난해 10월. 그 당시에는 여성가족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개편하겠다. 역할을 좀 손질하겠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겠다 했어요. 근데 주말 동안 나온 거는 그냥 폐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 뭔가 추가 설명하는데 뭐 개편이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개편 아니고요. 폐지입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입장이? 근데 그 전에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거든요. 예. 이 얘기를 드려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평등 이재명 후보 얘기처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든지 예. 또는 양성평등부로 바꾸든지 어떤 예. 식으로 뭔가 바꾸든지 또는 여성가족부 자체를 없애든지 예. 그러니까 아예 없애든지 이게 정부 조직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 조직법의 개정은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고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자당의 의원들을 통해서 저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예.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래서 저걸 대통령 본인 뜻대로 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예. 당연한 얘기를 미리 전제로 하고 그렇죠. 하나 일단 말씀. 전제는 그렇습니다. 예.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예. 가령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 사건이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 여성가족부가 보여주었던 태도를 가지고 본다면 예. 과연 여성가족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있는 현실적인 현재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비판적인 고려가. 두 번째는 제가 1965년생이거든요. 예. 저희 세대만 해도 어. 사실은 저희 세대의 동료 여성들만 해도 유리천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 남녀 간의 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나이별 세대별로 쭉 해서 본다면 예. 저희 윗세대는 가령 5년 위, 10년 위 세대는 훨씬 더 심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35세 밑으로 내려간다면 사실은 직업 현장이든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예.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대단히 능력을 많이 발휘해서 사실은 여성 상위 시대가 이미 현장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앵커께서도 사실은 지금 가령 기자시험 보고 있으면 합격자의 한 60% 이상이 여성들 아닌가요? 요즘에 이 여성 신입 기자가 다수가 많이 들어오긴 다수가 합니다. 많이 지금.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예. 과거하고 어떻게 보면 성평등을 추구해야 될 목표 지향점이 예. 연령 세대별로 완전히 지금 다른 차원에 그래서 세대별로 다층적인 지금 차원의 예. 문제에 우리 사회가 돌입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그 네이밍을 가지고 과거의 이름과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이런 어떤 상황 인식과 어떤 이 철학적인 분석 끝에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예. 이렇게 짧은 7자의 공약을 SNS에서 올린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가로 안에 이제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또 다른 큰 문제가 인구 문제거든요. 보면. 예. 인구가 대단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아동 보호라든지 또 가족들이 좀 파괴되고 있는 문제. 예. 그다음에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는 이게 주택 부동산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돼 예.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과 가족과 관련된 예.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부처는 이름이 뭐가 되든지 간에 있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요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럼 굳이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 개편이라고 쓰면 될 걸 굳이 폐지를 강조했거든요. 그래 네. 잠깐만요. 그래서요.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질문 제가 이어갈게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는 기사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윤석열 결국 2030 남성 잡기 올인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폐지는 2030 남성들이 주로 얘기했던 목소리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보는 이 기사예요. 여가부 폐지에 이어 더군다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내놨어요. 이 공약은요 사실은요 여당 쪽에서 한참 전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비판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030 남성만 바라보는군요라는 시각이 등장한 거예요. 이런 지적에는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시각에서 평가하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가령 작년에 태어났던 아이들 숫자가 예. 20만 명이 안 됩니다. 한 18만 명 정도로 예. 제가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대략 1대1 비율로 본다면 남성들이 9만입니다. 예.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병력 자원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9만 그렇겠죠. 명밖에 안 된다. 많이 줄겠죠. 지금 현재 대략 한 35만 명 정도 세대거든요. 4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세대인데
남자 아이들이 한 17만 명 됩니다.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예. 그러면 한 3년 후에 군대 들어갈 자원은 17만 명, 8만 명이 모분수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50만, 60만 대군 정도를 유지하는데 예. 어쨌든 이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과학기술로 국방력을 대체할 수밖에 예.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 병역 자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동시에 고려된 윤석열 후보의 발표라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이 병사 얼굴 문제는 꼭 이공남송만 이렇게 뭐 표만 의식한 게 아니라 이거는 멀리 봐서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다. 예, 그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앞서서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거는 약간 좀 머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건 있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의 현재 세대별로 예. 가장 뭐랄까 소외돼 있고 힘든 세대가 아. 사실은 2030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세대와 성별을 가지고 예, 집중해서 본다면 그 세대들이 아닌가. 취업하기 상대적으로 힘들고 예. 그다음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 마련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 도처에 캣캣이 쌓이는 것이 2030 남성들 세대이기 때문에 예. 이 세대의 마음을 달래고 이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2020년 대선의 또 다른 화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런 관심이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목받은 거는 굳이 개편이 아니고 왜 폐지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그 부분에서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김경진 단장께서 앞에서 길게 설명했는데 이제 끝부분에 뭐 가장 뭔가 소외받고 어려운 세대라서 뭔가를 좀 생각했다. 이런 말 살짝 곁들여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설명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신경민 전 의원께는요. 앞선 기사에서 민주당은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렇게 남성 여성을 대립, 갈등, 그리고 예. 투쟁 상황으로까지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대선 후보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 있죠. 예. 그 문제 있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이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문제도 압니다. 예. 여성가족부가 그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도 맞고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접근을 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지 갑자기 7글자로 폐지 예.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대선 후보로서 맞는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예. 이게 진지한 대선 캠페인인가 후보인가 그런 데서 아주 근데 그러면은 근본적인 회의가 민주당에서 있습니다. 선대위나 공식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후보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하면 됩니까? 이걸 다 끌고 가지 하고 논평을 내면 논평이나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글쎄 이제 그건 아무래도 이렇게 대립과 갈등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입장을 낼 겁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고 저도 여가부 위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을 해보니까요. 여가부 굉장히 일이 많은데요. 일단 예산이 적고 예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집행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가령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양육비를 떼먹고 달아나는 아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예.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결국은 법무부가 반대하고 경찰이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예. 그러다가 아주 뭐 천신만고 끝에 겨우 법을 해가지고 운전면허 정지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법안으로 내긴 냈는데 예. 이걸 몇 년을 싸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가부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이 적은 건 자치하고 여가부라는 부서만 하나 덜렁 만들어 놓은 거지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최근에 일어난 일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성의 문제, 물론 여성들의 사회 진출 비약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는 여초 현상도 나타나고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문화적,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로 들어가면은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7글자로 일도양단하듯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를 대선 국면에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몸짓을 보여줘야죠. 당장
입에 맞는 떡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7글자로 섹시하게 탁 제공해 놓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눈길을 확 잡고 주목도가 있고 그다음에 20 남성들이 분명 관심을 가질 거긴 하지만 이게 옳은 겁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요. 여기 보면 요 사진도 있죠? 그러니까 SNS에 윤석열 후보가 또 이렇게 올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병사 봉급월 200만 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것도. 유행인가요? 요즘 이렇게 공약을 짧게 그냥 한 표현으로 딱 올리는 게요. 이런 모습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슈죠. 달파 멸콩. 방송 시작하면서 키워드 소개해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지금요.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이어 나경원도 그러니까 대형마트 한 곳을 가서 멸콩 이걸 샀다고 구매 인증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또. 이 뭐죠, 멸콩이? 지금 이게 이 재계에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멸콩은. 여기 이름 있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근데 그 후에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지적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죠. 그러자 국민의힘 분들이 계속해서 인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야당은 반문 지지층 결집을 의도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됩니다. 윤석열 구입한 달걀파 멸치콩. 달파 멸콩입니다. 이게 줄여서 이렇게. 이게 혹시 문파, 멸공 뭐 이런 거를 겨냥한 거 아니냐. 또 조국 전 장관 또 반응을 보였어요. 일배놀이 합니까라고 또 저기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후보가 물건들을 구입하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에 비공개 일정으로 이마트 다녀오셨는데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관련해서 좀 연관성이 있는지. 뭐 집에서 가까운 데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오늘 오전 일정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이 또 간식이 떨어졌고 그리고 저도 뭐 좀 라면하고 뭐 이런 거 좀 사서 좀 먹으려고 그래서 가까운데 다녀왔습니다. 네. 윤석열은 이마땡, 위키우는 쓱땡에서 주로 장을 봅니다. 오늘은 달걀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콩. 정철 편집이요. 이 달파 멸콩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뭐 처음에 불은 정용진 부회장이 당겼죠. 예. 뭐 멸콩이라는 뭐 멸공이죠. 뭐 공산당을 때려잡자 뭐 이런 의미 같은데 뭐 정용진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용진 부회장이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결국은 뭐 마케팅 기법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뭐 실제로 멸공을 하기 위해서 멸공을 한다기보다도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뭐 이마트나 신세계 예. 이런 부분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용진 부회장이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예. 주목도를 이끌어내면서 마케팅 기법을 쓰는데 그러한 연장선에서 정치권이 받아간 거죠. 정치권이 이걸 왜 받았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이걸 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주목도가 일단 크고 멸공이라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된 멸공. 그렇습니다. 멸공이라는 화제가 된 근데 단어를 멸공이라는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얘기지만 어쨌거나 저게 SNS에서 화제가 되니까 저것을 받았을 만하다는 거죠. 당장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이라는 것은 주목도가 올라가면 좋은 건데 예. 일단 저 멸공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뭐 달파 예 달걀과 파도 일단 성공한 거 아니에요? 달파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달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달 그리고 그 뭐 파는 뭐 문-달을 한번 파괴해 보았다는 그럼 이게 문파 뭐 예. 그런 걸 겨냥한 건가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달파 멸콩은 일단 그러니까 성공한 국민의힘 사람 분들이요 이걸 가지고 굳이 해석을 올리진 않아요. 그냥 써놓고만 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뭐 해석은 안 언론에서 하고. 해석을 하고 SNS에서 여러 뭐 대중들이 다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굳이 해석을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정치적 선전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고 일단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가 자신에게 닥쳤던 악재에서 일단 탈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부분에 대해서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악재를 덮고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덧칠하는 그런 일단 성공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것이 단순히 뭐 반공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편승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해석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석하면 뭐 그런 뜻이라고 언제 얘기했어? 이러면 그만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일단 충분히 주목도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뭐 선전 뭐 그런 여론 다잡기 기회였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그러나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한 것 같기도 한데 똑부러지게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윤석열 달파 멸콩 인증샷 등 정치권 멸공 확산. 이게 멸콩에서 시작이 됐죠. 정용진 부회장은 노빠꾸. 그러니까 뭐 본인 뜻 그냥 간다 뭐 이런 뜻으로 보여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리스펙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또 겨냥한 표현도 썼다고 그러네요. 윤경호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SNS라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 관종놀이, 아무 의미 없는 관종놀이. 관종이 뭔지 아십니까? 관심을 대중들로부터 끌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연예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게 자기들 직업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제게 뭐 어엿하게 메디어 안에 있는 유통 쪽에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과연 이게 맞는 처신인가? 만약에 정용진이라는 저 신세계 부회장이 예. 중국의 이마트를 철수하지 않고 중국에서 지금 뭔가 거창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 과연 저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시진핑 사진 올려놓고 멸공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관종놀이에 야당의 대선 후보가 거기에 같이 가세를 제1야당이 받은 셈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최 의원은 예. 최경철 의원은 그게 대중들의 관심을 끄니까 그것만으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자체에 의미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지금이 그렇게 한가할 때인지 지금 물론 뭐 60일도 남지 않은 이 대선 기간에 야당 후보 입에서 물론 가벼운 거 나와도 좋아요. 뭐 멸치 대가리 나오고 뭐 콩 나오고 좋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의 5년 후 미래에 대해서는 누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건 누가 예. 문제를 던지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저는 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없는 이 관종놀이에 그동안에 정치권에 주목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나도 있어. 내 존재 보여주고 싶어서 예. 끼어들어요. 조모, 누구, 뭐 나모 예. 또는 뭐 김모 전 의원 등등. 이런 분들은 지금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거기에 나도 좀 끼고 싶다. 좋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저렇게 저걸 가지고 이틀 동안 즐겼다. 예. 저는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좀 질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 이게 2030,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어떤 흐름, 트렌드 이런 거를 겨냥해서 그럴까요? 아무튼 이런 모습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여야에서 나와 계시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 그다음에 김경진 사장 두 분께요. 한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한 1분 30초 정도씩 이 상황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전 의원님. 일단 뭐 정용진 회장이 시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끼어들고 뭐 예. 이건 좋습니다만은 재벌의 오너하고 예. 대선 후보는 일단 좀 다르고요. 특히 이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신중해야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변명으로 강아지 간식을 사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강아지 간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산 거는 이거 보니까 강아지 간식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이걸 먹기는 예.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뭐 그리고 강아지가 팔을 먹는다는 얘기 제가 뭐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또 하나는 대선이라는 게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이건 뭐 모든 이슈를 다 망라하는데 예. 지금 정용진 회장, 부회장은 뭐 우리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을 가리키는 예. 거죠. 북한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지만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는 아무래도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따진다면 조금 있다가 이제 아마 어느 순간에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미중 관계입니다. 미중 관계에서 또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근저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입니다. 예.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느 순간에 얘기를 해야 될 때가 필연코 옵니다. 예. 3월 9일 이전에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 실제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러면서 넘어갈 텐데 지금 뭐 SNS나 언론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몇 번 되풀이돼서 해서 빤한데 이걸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대선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입니다.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윤경호 의원께서도 아주 좀 신랄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경진 단장의 의견, 뭐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보고 있으면 예. 그냥 죽은 조국이 온 세상을 농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또 거기에 또 관심을 좀 두셨군요. 아니 정영진 부회장은 예. 지금 그냥 멸공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건 아마 신경민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아마 중국을 겨냥해서 이마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차치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마트 가서 사온 것은 달걀, 파, 멸치, 콩 외에 라면도 사왔거든요. 통조림도 사왔어요. 여러 가지를 사왔는데 다만 이제 본인이 아마 근데 그 라면 통조림 그럼 라통인데 그건 안 썼어요. 그거는 굳이 강조 안 했거든요. 그건. SNS에 쓸 때 달걀, 파, 뭐 멸치, 콩 이렇게 썼는데 그걸 해석을 붙인 분이 조국 전 장관이세요. 그걸 보고 굳이 달걀과 파를 달이 문 대통령이다. 파는 깨트릴 파다. 굳이 해석을 만든 그렇게 해석을 했다. 굳이 해석을 만들어 온 조국 전 장관이고 그다음에 멸치하고 콩을 멸콩인데 멸치콩이 그게 멸공으로 이어지는지는 또 어떻게 생각의 흐름을 그렇게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 해석을 붙여내신 분이 또 조국 전 장관이세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제가 볼 땐 윤석열 후보가 본인 생각이나 이거 아무 상관없이 마트에 가서도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뭐 파기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멸공을 할 생각을 했다라고 굳이 자기적인 해석을 조국 장관이 만들어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관심이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한두 분이 더 거기에 그 관심 대열에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정말 관심을 정말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낸 희한한 지금 유머도 아니고 참 묘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김경진 단장께서는 아니 뭐 그런 뜻은 게 아니라 그냥 한 건데 뭐 그렇게 해석하세요. 약간 이런 반응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요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오늘도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분들 사이에서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요.